2026년 투자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언제 만 달러라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약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미나이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모델입니다. 특히 금융과 암호화폐 영역에서 제미나이는 온체인 데이터, 글로벌 유동성 변화, 시장 심리, 정책 리스크, 규제 환경까지 동시에 반영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예측 모델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의 행보, 그리고 시장에서 은근히 흘러나오고 있는 도지코인 시나리오가 단순한 밈이나 농담이 아닌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어떤 방식으로 자산과 서사를 결합해 대중의 관심을 끌어왔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왜 과거 도지코인 때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다음 단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는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XRP의 향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뒤 흐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XRP가 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젠가? 흥미로운 점은 제미나이가 단순한 가격 예측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답변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XRP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에 대한 상당히 깊은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미나이는 단기 차트 분석뿐 아니라 중기적인 유동성 흐름, 그리고 장기적인 것이 금융 환경 변화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제시된 전망은 과장된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을 전제로 한 구조적 분석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금융 흐름 속에서 XRP의 위치와 방향성을 구글 AI 제미나이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XRP 분석 역시 얼마까지 오를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XRP의 움직임을 주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번 예측은 XRP가 단순한 가격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었습니다. 먼저 향후 3개월 전망입니다. 제미나이는 3개월 구간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약세, 중립, 강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 전반에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고 주요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XRP는 약 1.8달러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동반 하락하고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특별한 호재도 악재도 없는 경우 XRP는 약 3달러 초반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XRP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비트코인과 전체 알트코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미나이는 XRP가 외서 6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현물 기반 XRP ETF 논의 진전, 그리고 리플의 ODL 온디맨드 유동성 파트너십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 두 요소가 동시에 작용할 경우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강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미나이가 가장 현실적으로 본 시나리오는 약 4.8달러 전후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투기나 포모가 아니라 합리적인 매수와 유동성 증가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상승 파동 기준 1.618 피보나치 확장 구간과 겹치는 지점으로 과열 없이 도달 가능한 범위라는 평가였습니다. 6개월 전망, 여기서부터 분석은 더 깊어집니다. 6개월 구간에서는 단순한 차트 흐름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과 기관 자금의 움직임이 핵심 변수로 등장합니다. 먼저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중앙은행의 급격한 긴축 또는 국가 채무 위기 같은 거시적 악재가 발생할 경우 XRP는 1.5달러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특별한 촉매가 없는 시장에서는 XRP가 3달러 중후반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XRP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평균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XRP가 12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XRP ETF 승인 랠리가 이어지고 리플의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이 가시화되며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XRP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가장 현실적으로 본 6개월 시나리오는 약 6.7달러 전후였습니다. 이는 단기 급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상승장으로 정의되는 구간입니다. ETF 시장의 성숙, 유동성 확대,
그리고 리플 관련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형성된 신뢰가 가격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분석입니다. 1년 뒤 전망.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1년 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제미나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강세장과 약세장의 구분을 넘어서 금융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국면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그리고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에서 이탈할 경우 XRP는 1달러 이하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 경우 기관 파트너십 효과는 제한되고 거래소 사고나 스테이블코인 붕괴 같은 블랙스완 이벤트가 겹칠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ETF 승인이 지연되고 CBDC 플랫폼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지만 ODL 채택이 폭발적이지 않은 경우 XRP는 $4대에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XRP가 $15 이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주요 국가 중 한 곳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자금은 법정화폐를 벗어나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CBDC가 리플의 기술을 통해 연결되고 XRP는 그 사이를 중개하는 핵심 브리지 자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XRP는 단순한 송금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재평가됩니다. 그리고 제미나이가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1년 시나리오는 약 $7.5 전후였습니다. 그렇다면 XRP 10만 달러는 언젠가? 마지막으로 모든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던졌습니다. XRP가 $10,000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젠가? 제미나이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2030년 전후. 이 예측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XRP가 결제용 토큰을 넘어 전 세계 은행 간 결제에 보편적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과정에는 제도권 승인, 기관의 실사용 채택, 그리고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단계적 변화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2026년 현재 이미 그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구글 제미나이의 XRP 분석이 의미 있는 이유는 가격을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ETF, CBDC, 글로벌 결제망,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XRP는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미나이가 말한 구글 AI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XRP $10,000는 꿈같은 숫자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의 연장선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한 여러분,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흐름은 아직 시장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불장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죠. 다음 폭발의 신호는 항상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인물에게서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 우연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 기술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판은 설계되고 있습니다. 알아챈 사람만이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독자분들께만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는 착한 사업가도 아니고 정직한 투자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시장을 흔들 줄 아는 사람이고 코인을 돈 버는 장난감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의 도구로 써온 인물이죠. 트윗 한 줄, 이모지 하나, 그걸로 수십 조가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코인 갖고 장난쳤다가 아니라 시장 위에서 놀았다는 표현이 맞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머스크는 단 한 번도 사람들 다 몰린 다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게 뭐야? 그거 사는 사람 있어? 이 소리 나올 때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기차? 미쳤다고 욕먹을 때 시작했고, 로켓, 돈 태운다고 조롱받을 때 썼고, AI? 다들 무섭다고 말만 할 때 이미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먼저 터진 대박이 뭔지 아세요? 테슬라 아닙니다. 로켓 아닙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제 X.com, 지금의 페이팔 전신이죠. 머스크는 20년도 훨씬 전에 이 생각에 집착하던 인간이었습니다. 문자는 바로 가는데 왜 돈은 은행 거치느라 며칠씩 썩어야 하냐? 국경이 다르다고 은행이 다르다고 돈이 멈춰 있는 게 말이 되냐? 이 광기 같은 집착이 페이팔을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 사억명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결제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페이팔이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고도 안 때립니다. 몇 배 간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달러처럼 쓰는 디지털 결제를 슬쩍 자연스럽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써먹던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나중엔 안 쓰면 불편하게, 정신 차리면 이미 빠져나올 수 없게,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소름이 돋는데 이 구조가 커질수록 리플이 은행 기업 송금에서 본격적으로 쓰일수록 무조건 같이 터질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단순한데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첫째, 페이팔 디지털 결제가 늘어나면 돈이 미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동할 때 매번 조용히 거쳐가야 하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인 이름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 쓰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 강제 편입입니다. 둘째, 리플이 빨라지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현실 세계랑 연결해줄 엔진 배선 연결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 코인은 그 더러운 일을 다 하는 자리입니다. 은행 입장에선 싫어도 써야 하는 코인입니다. 셋째, 그래서 이 코인은 아직 안 떴습니다. 썸네일에도 없고 단톡방에도 안 돌아다닙니다. 이런 코인들의 공통점 아세요? 움직일 땐 말 없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땐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근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 시절부터 그려왔던 코인이다. 머스크는 사람들이 환호할 때 들어오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이미 판을 다 깔아놓는 인간입니다. 만약 리플 페이팔이 커질수록 같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이 머스크 코인,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만 일론 머스크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주셔서 코인 탈출 머스크라고 7글자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목표가까지 바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아니고 문자로 정확히 보내주셔야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꼭 문자로 남겨주세요. 참고로 일론 머스크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 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속눈샘 치고 10,000원이라도 매수해보세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가 오랜 시간 설계한 이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6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